그러면 이번에 또 가장 기대되는 특별 전시관. 아 근데 오늘은 자신 없다. 너무 몰라서. 생소하죠, 진짜? 약간. 그 전에는 그냥 아 수미 씨 하고 싶은 거 해봐.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번에는 아 어렵네. 자, 앞에 있는 작품을 한번 보시겠어요? 아마 익숙할 것 같아요. 네, 콜라주 작품이죠. 그죠? 뭐 아트 상품? 티셔츠? 네 봤어요. 그죠? 맞아, 맞아. 이 푸른색은 무언가로부터 영감을 받았다고 해요. 그럼 오늘의 퀴즈. 뭐? 과연 마티스는 어디에 영감을 받아서 이 푸른색을 사용했을까요? 정답. 좀 뻔한데. 바다? 아니에요. 하늘. 아니에요. 힌트 하나 드릴게요. 마티스는 무언가를 수집하는 취미 생활이 있었대요. 가끔 방학 숙제로 한 번 좀 해봤을 수도 있어요. 야외에서 하는 건데. 야외에서 하는 거 사생? 정답. 곤충? 조금 더 디테일하게 곤충 수집? 무슨 곤충이었을까? 손 들고 하셔야 돼요. 나비. 정답. 사마귀. 사마귀? 어. 나비? 저 모양이 뭔가 사마귀 같지 않아요, 이렇게? 아, 모양 때문에? 정답 보여드릴게요. 정답은 나비였습니다. 저 파란색 나비. 나비. 근데 나도 이거 몰랐네. 처음 보시죠? 모르포 나비라고. 이 나비 별명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비예요. 이 나비의 날개의 푸른색이 그렇게 아름답대요. 우와. 그래서 마티스가 굉장히 좋아했던 나비예요. 예쁘다. 그죠? 근데 지금까지 봤던 작품들하고 좀 다른 게 저 방금 본 블루 누드는 굉장히 단순하고 색도 그냥 파란색 하나 짱 쓴 것 같아가지고 뭔가 되게 쉬워졌네요, 그림이. 그죠. 이제 조금 흥미로워질 거예요. 뭐냐면 사실 우리 얘기했잖아, 아까. 다른 작가들에 비해서 좀 인생이 좀 평탄하다. 근데 이 화가는 인생이 1부와 2부로 나뉘어요. 건강이 조금 문제가 있었는데 1부가 야수파 때였다면 2부는 이제 지금부터 좀 다른 화풍을 얘기할 건데 그게 아까 딘디 씨가 말한 좀 심플해진 거? 이거하고도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. 노년으로 갈수록 건강이 안 좋아져요. 그리고 1941년에 암에 걸려요. 그리고 2번의 폐색전증을 겪으면서 사람들이 그랬대요. 오래 못 살 거다. 근데 마티스가 담당 의사한테 얘기했대요. 조금이라도 더 살게 해달라. 조금이라도 그림을 더 그릴 수 있게 해달라. 그래서 목숨을 건 수술을 받아요. 수술? 받았죠. 당시 의학이 좀 걱정이 되는데. 그치, 막 지금처럼 네. 디테일하지 않으니까. 어떻게 그 수술 잘 됐나요? 심지어 암이었잖아요. 살아나요. 대박이다. 수술이 그래서 성공적으로 끝난 거예요. 다행이다. 그래서 마티스가 뭐라고 하냐면 지금부터 내 인생은 보너스다. 근데 그 얘기 많이 하더라. 진짜 심하게 아파본 분들이 완치하고 나면 지금부터 사는 삶은 약간 선물 받은 거라고. 딱 맞아요. 이제 인생은 2번째 인생, 우와. 새로운 시작인 거야. 근데 문제가 뭐냐면 2번의 폐색전증을 겪으면서 유화물감이 독성이 좀 있거든요. 유화물감 몸에 안 좋죠. 그게 건강에 좋지는 않아요. 근데 아프고 나니까 유화를 더 이상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. 근데 너무 슬프다. 슬프지. 사실 암을 극복하고 싶었던 것도 그림 그리고 싶어서 더 살고 싶었던 건데. 되게 슬픈 얘기이기도 한데 그래서 마티스는 새로운 길을 찾아요. 이제 유화를 못하게 됐으니까. 그때 첫 번째는 2가지가 나오는데 극도의 단순화. 또 하나가 컷아웃이란 거예요. 컷아웃. 컷아웃이 뭐죠? 우리 뭐 색종이 자르기 하잖아요. 그래서 본인이 못 칠하니까 조수한테 과슈 물감을 종이에 칠하게 시킨 다음에 말려서 가져오면 종이를 잘라서 하는 예술을 시작해요. 그 종이 자르기 예술이 컷아웃이에요. 이렇게 계속 아픈 와중에도 작품 활동을 이어갔는데 그럼 말년에 좀 건강을 회복했나요? 대장암 수술도 받았어요. 아휴. 그러니까 계속 건강 안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. 근데 여기서 약간 감동적인 일이 생기는 게 남프랑스 니스에 살 때 아파트에 머물면서 자신을 간호해준 간병인 이름이 모니크 부르주아라는 소녀였거든요. 네. 그 소녀의 지극정성 덕분에 나았다고도 얘기해요. 어머. 그 여성과의 인연으로 마티스의 최고의 역작이 나와요. 야, 근데 보통 이런 이야기면은 뭐
연인이 되거나 이런 건데 이때 마티스는 거의 뭐 할아버지 아니야? 70대였죠. 그니까. 러브 스토리가 아니라 무슨 일이 생기냐면 병이 나았잖아요. 근데 그 모니크 부르주아 나를 간호해준 여성이 다시 나타난 거예요. 찾아왔어 마티스를. 오.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수녀가 된 거예요. 그리고 찾아온 이유 중에 하나가 부탁을 해요. 로사리오 성당이라는 곳이 있어요. 네, 로사리오 성당에 스테인드 글라스에 대한 도움을 요청했었는데 마티스는 그 소녀가 나를 살렸다. 그리고 마지막 내가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건 너 덕분이기 때문에 내 마지막 노년은 너를 위해서 이 성당을 만드는데 모든 걸 쏟아붓겠다. 야, 어머. 이 사람은 다르다. 와, 좀 멋지다. 감동적인 스토리. 다른 있어요. 예술가랑 다르다. 정말 그죠? 멋지다. 그리고 성당에 있는 모든 디자인을 다 참여해요. 와. 성당에 있는 그림들까지. 본인의 모든 예술적 그런 노하우와 경험들, 자신의 그 정점을 찍은 그 예술들을 담아놓은 게 마티스는 성당인 거죠. 대박이다 저기. 성당 스테인드 글라스 살짝 보여드릴게요. 색이 단순하죠. 세 가지 색밖에 안 써요. 그죠? 노란색, 파란색, 초록색. 노란색은 태양의 색, 파란색은 아까 얘기했던 하늘의 색, 초록색은 자연을 상징해요. 아. 그리고 잘 보면은 저 우측에 있는 스테인드 글라스 보면 뭔가 그려져 있죠. 네, 풀. 저게 뭐냐면 부채 선인장 또는 백년초라 불려요. 왜 마티스가 저 식물에 꽂혔던 안 거예요? 죽나 저기? 부채 선인장은 선인장들 중에서도 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대요. 그리고 한마디로 마티스는 저 스테인드 글라스에 생기, 자연, 생명력을 넣어놓은 거고 저 스테인드 글라스를 천국으로 가는 문이다 라고도 이야기하기도 했어요. 우리가 보통 막 성당 얘기하거나 교회 얘기할 때 웅장한 막 그림들 그쵸. 생각나요. 그런 느낌 전혀 아니에요. 되게 심플해요. 아이가 만든 것 같기도 해요. 그러니까 말년에 아이의 동심으로 우리가 세상에 때묻지 않았던 어린아이의 시선으로 신의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대요. 뭐 예수의 순환 이런 것들이 시리즈로 그려져 있기도 하거든요. 그게 진짜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가 장난삼아 그린 것 같기도 하고 와. 이 성당은 아담한데 스테인드 글라스가 저렇게 만들어져 있으니까 해가 뜨면 빛이. 저 문양들과 저 색들이 저 내부를 가득 채워주게 돼 있어요. 우와. 그러네. 그리고 마티스는 저 성당을 완성하고 가장 아름답게 볼 수 있는 시간대도 정해줬어요. 오. 겨울 오전 11시에 가래요. 그러면 가장 완벽한 모습을 볼 수 있다. 와, 여름의 빛도 아니고 겨울의 빛. 와. 뭔가 딱 저걸 완성하고 난 다음에 내가 구상한 그림들을 다 이렇게 하고 딱 오전 11시에 이렇게 앉아서 완성하고 봤을 때 그 기분이 진짜 그죠? 내 마지막 마스터피스를 완성했구나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. 근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마티스는 이 성당 오프닝 날에, 그러니까 개관하는 날에 참여를 못했어요. 몸이 더 안 좋아져요. 아이고. 그리고 그 대신에 편지 한 통을 쓰거든요. 그 편지에 이렇게 써 있어요. 나는 이 예배당에 들어오는 모든 이들이 스스로 정화되고 무거운 짐을 덜었다는 생각을 갖길 바란다. 그리고 이 성당을 완공하고 얼마 뒤에 마티스는 세상을 떠나게 되죠. 우리 미술사의 거장이 죽기 직전 남긴 어떤 선물 같이 느껴지기도 하고 그 선물 안에 아이의 순수함이 녹아져 있다는 게 정말 감동이네요. 참 뭔가 아쉬운 게 저기서 마지막에 장례식까지 했으면 진짜 뭔가 자기 작품 속에서 딱 떠나는 느낌이 들 것 같은데. 자, 그래서 항상 어떤 행복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 뭐 비난도 들었지만 그럼에도 꿋꿋하게 세상의 순수함, 밝음을 담으려 했던 예술가가 마티스였다는 거. 그래서 마티스를 지금도 얘기할 때는 그 화려한 책체 속에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닐까, 오늘 그 얘기를 좀 전하고 싶었습니다. 정답자. 오늘 또 수미 씨죠? 오늘 선물이 뭘까? 한번. 옷 같은데? 뭐지? 그 아까 블루 누드가 들어있는 옷인가? 이야, 에코백. 에코백입니다. 마티스 에코백 인기 많지. 오, 예쁘다. 마티스라고 써있네. 마티스 드로잉이. 딱 마티스 감사합니다. 아트풀이 좋지. 감사합니다. 근데 여기다 기저귀 넣고 다니면 되겠네 애들. 조용히 하세요. 너무 축하드리고. 자, 네. 오늘 앙리 마티스 얘기했는데 그 전과는 좀 결이 달랐을 것 같아요. 네. 어땠는지. 여태까지는 좀 하고 나면은 마무리될 때 약간
왠지 모를 그 우울함과 아. 예술의 세계에 대한 또 고뇌를 한 번 더 하고 참 안타깝고 불쌍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마티스는 확실히 딱 끝나고 나니까 기분이 되게 좋네요. 네. 참 잘 살고 잘 예술을 하다 간 행복한 그 감정을 저한테 전달해 준 것 같아서. 저는 마티스가 어떻게 미술을 시작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그 시작을 들어보니까 정말 운명과도 같았구나 생각이 들면서 말년까지 멋진 작품을 끝까지 손에서 놓지 않았다는 게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. 자, 그래서 이렇게 또 새로운 화가 앙리 마티스에 대해서 얘기해봤는데 조금 다른 주제이기도 했고 다른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마티스 이야기는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또 흥미로운 화가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